네, 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지금 걸음을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여기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네. 네? 여기 나무가 기울어 있고 또 사이클론의 여파입니다. 그래도 이제 길은 열린 것 같아서 날씨는 좋고 해서 걸으러 나왔는데요. 한 2주 만에 왔나? 지난번 가자고 영상 찍을 때가 이제 사이클론 오기 전이고 이제 애도 영상을 좀 올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처음인데 아마 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을 것 같아요. 폭포도 엄청 부럽겠죠. 한번 보고 갈게요. 사이클론 닥칠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 근처까지 와서 카메라로 찍은 거를 페이스북에 올린 걸 봤는데 완전히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완전 뭐 폭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려가는 계단까지 물이 차가지고 네, 엄청났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길이 많이 복구는 됐을 거예요. 이제 물이 빠지고 해서 이제 걸을 수는 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심리맨 영상 가자고 영상은 제가 매일처럼 걷던 그리고 걷고 있는 산책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걸으면서 편안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두런두런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눈으로 걸으시고 마음으로 걸으시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도 산책을 하세요. 예.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역시 비가 거세게 내린 뒤라 나뭇가지들도 많이 떨어져 있고 길이 좀 약간 어수선한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심리맨 채널을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거 갑자기 무슨 영상인가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트랜서핑 얘기하는 것 같더니 또 심리 얘기하는 것 같더니 또 이건 뭐야 이럴 수 있는데 그냥 뭔가 싶으면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거구나 할 겁니다. 걸으라고 보여드리는 영상이에요. 함께 걷자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 곳에서 걷는 것을 일상화 하시려는 거죠. 산책, 운동, 몸을 움직이는 거, 자연과 함께 땅을 밟고 숲과 교감을 하고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분 전환, 에너지 전환, 몸도 좋고 마음도 좋아지는 정화와 충전의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죠. 일상에서. 저도 이제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마음의 치유에 좀 더 이제 비중을 두고 여길 걷는 거죠. 이 길이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기억이 더 많이 서려 있어요, 여기에. 다른 곳보다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르면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내와 있었던 그런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를 저의 애도의 과정의 일부로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곳곳에 아주 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네요, 확실히. 추울까봐 겉에 점퍼를 가져올까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 걷다 보면 이제 몸에 열이 오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폭포를 볼까요? 물줄기가 아주 뭐 거세네요. 물이 많이 불었고요. 물 색깔은 아직 탁하네요. 네, 바닥도 아직 진흙이 많아요. 지금 이 영상 찍으러 나와서 지금 걷고 있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지금 지나간 할머니도 여기 멤버급이죠. 자주 올 때마다 이제 볼 확률이 높은 분인데 반갑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또 한 명씩 뭐 사라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땅에서. 여기도 물이 흐르네. 와, 여기 가라앉아 버렸네요, 여기가. 이 길인데 꺼져 버렸네. 우회로로 올라가겠습니다. 야, 그 피해가 어떻게 가야 돼? 네, 헤쳐서 가야 되는데. 정글이네, 정글이야. 와.
네. 사이클론 여파가 눈에 두드러집니다. 어제 오전에는 제가 집에 쓰레기 처리를 하려고 쓰레기 수거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거기에 갔어요.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저희 동네 매주 월요일에 청소차가 수거를 해가거든요. 그래서 일반 쓰레기, 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 이렇게 가져가는데, 어제 갔던 거는 전자제품, 전자레인지하고 이제 조금 작은 전기 부품들, 이제 집 정리하면서 나온 것들, 고장난 거죠, 못 쓰는 거. 그거하고 이제 더불어서 책들 좀 버리려고, 한 2박스 정도 버리려고 직접 찾아갔어요. 이제 매주 수거해가는 거는 이제 전기 기기를 이렇게 막 버릴 수는 없으니까 갔는데, 가는 김에 이제 책 같은 거는 재활용 쓰레기로 바로 버릴 수 있으니까 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쓰레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져가서 버리려고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차가 줄이 늘어서 있더라고요. 사이클론 이후로 정리, 청소 이렇게 하면서 가정에서 나온 짐들이 이게 쓰레기들이 많아서 그런지, 특히 이제 나뭇가지들 이렇게 싣고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전자레인지 버리는 데는 7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건 돈을 내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집 안팎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보수, 청소, 뭐 정리 해야 될 거는 다 끝났고, 추가로 실내 페인트 칠을 할까 말까 지금 계속 고려 중이에요. 이게 하면 이게 또 일인데, 그 일을 벌릴까 말까, 나중에 할까, 내년 여름이 올 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들다 그러면 이제 할 것 같은데, 왜냐면 뭔가 좀 몰두할 일이 있으면 좋죠. 몸을 움직이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변화를 주면서 뭔가에 몰두하면 좋기 때문에, 그러면 별로 따지지 않고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이런저런 할 게 자꾸 이렇게 많아요. 마음속으로도 아이디어들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 심리맨 영상 채널과도 관련해서 제가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조금이라도 좀 집중할 곳에 집중할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곳곳에 나무들이, 이게 치운 걸 텐데도 이렇다는 거는 아주 굉장히 많이 나무들이 떨어졌을 거다, 가지들이.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소폭이라고 제가 불렀던 저 자그마한 폭포 있죠.
이제 주로 이 영상에서 갔던 코스의 마지막 부분 거기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어제 금요일이죠. 어제 제가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는 자정 넘어서 12시 반 정도 됐을 때인가요? 그때 라이브를 켰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마 1시간 정도 했으니까 1시 반, 한 2시에 잤나? 잠이 안 와서 라이브를 켰는데 하고 나니까 이 정신이 더 말짱해져가지고, 근데 누우니까 이제 쓰러져서 잤어요. 그냥 또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바로 쓰러져서 자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안 잤죠. 이 길도 지금 보수 중이에요. 우회로로 가겠습니다. 근데 시간은 그렇게 수면 시간은 길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상쾌한 것 같아. 자려고 애써서 막 이렇게 뒤척이면서 얕은 잠 자는 것보다 잘 잔 것 같아. 근데 꿈에서 약간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희미해졌는데 눈 뜰 때 기억이 나는데, 약간 영화 같은 꿈에서 약간 제가 공격당하는 악당들한테 당하진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런 꿈을 꿨던 기억이 지금 또 나네요. 이런 꿈을 꾸면은 이제 그거를 너무 막 확대 해석하고 의미할 필요는 없어요. 점검을 해보셔야 돼. 내가 그런 자극을 받았나? 책이나 이 얘기를 들은 거나 영화나 이런 자극이 있었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그 영향을 받아서 꿈에 나온 경우도 있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어제 좀 내가 힘들었나 보다 이래도 되고, 신체 조건이 안 좋아도,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을 때도 그럴 수가 있죠. 저는 이제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오늘 2번째 잘 자고 나니까 목소리는 아직 약간 감기 기운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만 그래요. 몸은 훨씬 좋습니다. 이게 몸이 좋아야 돼요. 제가 지금 건강해야 됩니다. 이제 외딴 곳에 이제 혼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이게 달라요. 여기 가족이 있다, 그 얘기가 또 달라지죠. 혼자 돼도. 근데 저의 친가족은 지금 없단 말이죠. 여기 이 나라에. 얘기가 달라요. 이게 옆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죠. 도와주시고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는 분들 많은데, 그거랑 또 다르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하는 거는 또 다르죠. 이 나라 병원 시스템도 한국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데 사람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야는 실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건강을 특별히 잘 챙겨야 됩니다. 저 혼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건강이라는 것에 또 펜듈럼에 빠질 필요는 없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데 즐겁게 생활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연로하신 분이죠. 지금은 이제 70대인데 그분이 40대에 남편분을 여의셨어요. 저의 시기이죠.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야.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뼈가 녹는
아픔이라고 그게. 그러면서 칼슘 먹어 그러더라고. 세포 곳곳에 상처가 박혀 있어. 그러니까 뼈가 녹는 아픔이야. 슬픔이고 칼슘 먹어. 몸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질 수도 있어 이러더라고. 종합 비타민하고 D3 비타민C 먹고 있습니다. 꾸준히 예전부터. 근데 그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는 아니에요. 이제 그분도 경험하신 분이고, 또 실제로 천천히 올라와요. 이게 우리 왜 고름이 농이 딱 차면은 가만히 놔두면 터지는 게 있고, 또 짜면은 다 짠 줄 알았더니 또 올라오고 이런 게 있잖아.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게 마음의 충격과 아픔, 상처 이런 것도 직접 좀 하이 레벨을 경험하는 중이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이 길이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혼자 걸어서 그러나. 예, 여러분들하고 함께 걷는 길인데, 이제 여러분들도 꾸준히 산책이나 운동하고 계십니까? 거기가 겨울이죠. 겨울에 움츠러들기 쉬운데, 일주일에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꾸준히. 라이브 하는 중에 이제 채팅창에 어느 구독자분이 질문하셨었죠. 뉴질랜드는 언제, 어느 시기에 가는 게 좋은가요? 했는데, 무조건 제가 여름. 여름입니다, 여름. 근데 여름도 이런 날씨면은 이게 좀, 돈 아까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고, 또 이런 재해도 있고 해서. 이게 특이한 여름이거든요. 이런 거 빼고 정말 정상적인 여름 날씨면은 비도 거의 안 오고 쾌적하고, 날씨도 엄청 쾌적하고 맑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무 좋죠. 어딜 가도 좋아요. 그냥 동네를 거닐어도 좋아요. 그런 날은. 날씨가 이제 날씨를 먹고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날씨가 받쳐줘야 되는데, 여름이 정말 좋죠. 특별한 이런 이상기후가 아니나. 다른 계절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겨울에 오시면은 무지개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무지개. 어제도 무지개 하나 봤는데, 겨울에 많이 봅니다. 겨울에 수시로. 정말 진한 무지개, 쌍무지개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만큼 비가 수시로, 소나기가 지나가고 하니까, 겨울에는 해도 비쳤다가 그러니까. 봄, 가을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여름은 이제 여기 현지인들도 여름은 휴가 시즌이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이제 뭐 한 4월, 5월 이때부터 벌써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예약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아주 극성수기입니다. 극성수기. 제가 한 달 넘게 꾸준한 운동을 못하고 있었더니 어제 책이 든 이제 무거운 박스를 무리하게 들었나봐요. 허리가 약간 시큰시큰하네. 며칠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근력 운동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스트레칭의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스트레칭. 그거는 뭐 어디서라도 하니까, 실내에서도 하고. 스트레칭을 어쨌든 꾸준히 하고 허리 운동도 하고 하니까 그랬대. 그래서 뭐 갑자기 무거운 걸 들면서 충격이 와도 골병 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빨리 걷나요? 추워서 빨리 걷다가 지금까지 빨리 걷네요. 좀 천천히. 천천히 걸어야 또 이 자갈 소리, 땅을 밟는 이 소리가 여러분들 또 심신에 편안하게 다가가지 않을까요? 이 소리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도 이거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뉴질랜드에 그 유명한 트랙이 있거든요. 갑자기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남섬에 제가 갔던 데는 아벨 테스만이라는 트랙이고 한 3박 4일인가? 아마 그렇게 먹고 자고 걷고 이런 생활을, 이동하는 생활을 단체로 했었고요. 그거보다 더 유명한 데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더 유명한 데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근데 그런 데 가려면은 뭐 돈도 많이 들지만 예약하기도 쉽지 않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 길을 이렇게 걸어본 바로는 거기도 좋지만 그냥 이 길을 꾸준히 걷는 게 더 좋아요. 저는 가끔 이벤트로 그렇게 걷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관광지 분주하게 다니면서 사진 찍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일주일 있다? 그러면 여기를 매일 걷는다? 굉장한 그것도 남다른 경험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의 다 왔네. 이게 우리의 카오리나무, 우리의 에너지 교류 동반자 카오리나무는 잘 있나 봅시다. 당연히 잘 있겠죠. 엄청나게 굵게 뿌리를 내린 나무이기 때문에 세월의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세월의 무게. 온갖 시련 다 온몸으로 맞으면서 버텨낸 그 산증인 카오리나무. 이 길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사라지고 해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카오리나무.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알지만 침묵 속에서 꿋꿋하게 서 있는 이 카오리나무. 역시 견고하네요. 견고해. 이 나무를 또 길을 흡수하십니다. 우리. 네, 이제 계단을 오르면 조그마한 폭포가 나오고 아마 그 조그마한 폭포의 물줄기도 만만치 않게 커져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라이브 채팅창에서 이제 봄길님 아주 오래된 구독자죠. 봄길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게 있죠. 서운함이라는 주제, 그죠? 서운함이 생기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고 또 계속 서운할 일이 생긴다. 이런 굉장히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감정 중에 하나고 또 잘 다룰 필요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어제 충분히 답을 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딱 생각을 하면은 좀 더 보충해서 떠오르는 이야기는 이제 어제 그 얘기 했죠. 서운함은 트랜서핑 개념 중에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중요성, 내적 중요성과 외적 중요성. 왜 서운할까요? 서운하다는 거는 내가 기대에 못 미치게 나를 대했다. 내 뜻대로 안 해주는구나. 나를 덜 보살피는구나. 뭐 이런 느낌. 그게 다 우리가 어떤 갖고 있는 기대에서 어긋나고 충족되지 못할 때 상대방에 대한 그 느낌이 서운함이죠. 서운함. 서운함에서 더 나가면 이제 원망, 더 나가면은 이제 분노, 배신감 뭐 이런 게 될 텐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서운함은 그런 기대감에 근거를 하고 있다. 그럼 그 기대감은 트랜서핑 개념으로 뭐라고? 중요성이라고 제가 좀 전에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중요성을 들여다보는 게 그 서운함에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서운할까? 왜 그런 중요성이 자꾸 높아질까?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존재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나로 먼저 이제 존재해야 되는데, 그래야 너를 너로 존재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로 존재를 못하니까 너는 나를 붙잡아줘야 돼. 나는 네가 필요해. 이제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의지처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그런 좀 측면으로 이렇게 살피시면 좋고요. 그리고 서운함이 느껴질 때는 그걸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구나 느낀다. 서운함은 느낄 수 있고, 앞으로도 저도 느끼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표현하면서 가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거든요. 털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운함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옆에서 지지해주는, 맞장구 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한동안 좀 필요합니다. 한동안 얘기하는 중에 다 왔어요. 물 한 개 낀 거 좀 보세요. 지난 영상은 여기를 건너뛰고 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혼자 오는 건 이제 사별 이후 혼자 처음 오는 게 됐어요. 여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네요. 제가 몸을 움직여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많이 힘들진 않아요. 아직은 괜찮아요. 괜찮지만 또 안 괜찮을 때가 수시로 올라와요. 그래도 괜찮아요.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 자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스트레칭을 하고 하던. 아직 9시도 안 됐는데 해가 벌써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 구간은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서 그늘이 많이 져서 낮에도 그렇게 걷는데 힘들진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함께 산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트. 따로 또 같이 심리맨 채널 뉴질랜드 심리맨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 심리맨이었어요.